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돼서 장애인증명서를 우리가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병원에서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이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가 월세,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월세과 관련되는 지급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이제 발급받은 월세와 공공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지급된 월세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출생했는데 12월 달에 그 당시에는 주민번호가 없어가지고 주민번호를 이제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월급이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유학 중인 자녀,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직접 우리가 서류를 챙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우리가 동의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금융기관으로 우리가 이 차입금을 이전할 때 간혹 이것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또 챙기셔야 되고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자격이 되는데 또 전세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갈 때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출 의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적인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이 임의적인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로비 같은 경우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라든지 콘텐츠 렌즈 구입비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 비용은 올해부터 우리가 간소화해서 우리가 나온다고 국세청이 보도자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취약증 아동 학원비라든지 교복 구입비,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가 실제 국세청으로 그 자료를 넘기면 나오는 거고 안 넘기면 안 나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 강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가 없으면은 본인이 직접 종교단체에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 그 자료 제출 기간에서 뒤늦게 예를 들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1월 20일 이후부터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